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제4강 원하는 부분 자르기 도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은 CS5 한글판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이 자르기 도구인데 이 자르기 도구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도구죠. 그 다음에 원근 자르기 도구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CS6에서부터 제공하는 도구라 CS5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근 자르기 도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근 자르기 도구 대신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는 편집의 변형이라는 도구에 보시면은 왜곡도 있고 원근도 있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원근 자르기 도구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원근 자르기 도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CS6에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평 및 수직, 바로잡아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 잡고 자르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게 CS6에서 추가된 기능이고요. 일부러 일반 이미지를 가져다가 왜곡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머리가 뭐 두상이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하체가 길게 만들 수도 있다든지 간단하게 이런 원근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포토샵 다 열으셨죠? 포토샵 열으셨으면 작업 화면에서 더블 클릭 하셔서 우리 샘플 예제를 어디다 받으라고 그랬냐면 바탕화면에다 제가 받으라고 했어요.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포토샵 CS6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보일 겁니다. 제가 폴더를 좀 간단히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 CS6 실습 해갖고 만들어 놓은 폴더에 실습 예제들은 다 풀어서 설치하셨죠. 예, 혹시라도 이 예제가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제1강에 가시면은 실습 예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카페에다 올려놓은 글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열고 데이터 열고 거기에 여시고 우리 교재는 지금 몇 페이지냐면 56페이지입니다. 자, 56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불러올 건데 019 크롭이라는 걸 불러오겠습니다. 019 자, 여기 019 그림이 두 개가 있네요. 오드리하고 크롭하고 그래서 요걸 두 개를 같이 불러올까요? 자, 클럽도 부르시고 오드리도 부르시고 두 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이때 두 개의 파일을 선택하실 때는 먼저 클릭, 그 다음에 나중 클릭할 때는 컨트롤을 누르든 시프트를 누르든 이게 이제 그 붙어 있을 때는 시프트 눌러도 상관없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는데 컨트롤 키 눌러도 상관없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고는 클릭하고 바로 손을 떼야 되는데 이거를 마우스로 밀어버린다든지 하면 복사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 클릭, 컨트롤 눌러서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파일 이름에가 두 개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선택하셨으면 열기 하겠습니다. 자, 열기에서 가져왔어요. 가져오시면 저 상단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문서 탭이라고 그래요. 문서 탭에 보시면 019에서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고요. 혹시 이렇게 문서 탭 형태로 나는 안 되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제 물론 작업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어느 게 더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교육장에서 수업할 때는 항상 얘를 어떻게 했냐면 저 위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문서 정렬 보시면 모두 창에서 요동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모두 통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창에서 유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통합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문서 탭에가 이렇게 파일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 메뉴는 문서 정렬이 CS6에서부터는 요 위에 있는 메뉴가 여기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메뉴들 어디가 있냐? 창이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으로 가겠습니다. 창에 가서
정돈이라고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 정돈에서 모두 탭에서 유동, 통합, 그 다음에 모두 창에서 유동, 이렇게 하면 분리가 이렇게 분리가 됐다가 다시 한번 눌러서 정돈에 모두 탭에서 통합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의 문서 탭을 해서 이렇게 탭과 탭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는 거. 되셨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이미지가 인형이 두 개가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앨 때 쓰는 게 자르기 도구라는 거죠. 이때 자르기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먼저 살펴야 될 것이 33.3% 지금 상당히 큰 그림이에요. 얘를 컨트롤 2를 하면 100%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게 컨트롤 2를 했더니 이게 100% 하고 나오는데 내가 잘라야 될 인형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때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손 모양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 모양으로 바뀌면 이때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0 해서 화면 맞춤합니다. 컨트롤 0 하면 화면 맞춤해서 저는 36.3%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왼쪽 도구 중에 자르기 도구가 어떤 거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자르기 도구입니다. 이 자르기 도구는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그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고 나서도 보면 이 자르기 도구만 잘 활용하셔도 내가 불필요하게 들어간 자리를 제거해버리고 깔끔하게 구도 맞춰서 잘라놓으면은 훨씬 더 사진이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게 자르기 도구입니다. 자르기 도구를 눌렀을 때 하나 또 살펴보셔야 될 것이 옵션 창이에요. 옵션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4000, 2000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한 상태에서 자르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 안 잘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른쪽 끝에 오시면 이게 지우기라는 말이 있어요. 지우기 있죠? 여기를 지우기 또는 이 도구에 보시면 자르기 도구가 있고요. 자르기 도구 옆에 역삼각형 이 자리에서 마우스 왼쪽이 아니에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도구 재설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구 재설정. 그래서 여기를 눌러줘요. 누르시면은 여기에 뭔가 숫자가 있다든지 초기값으로 다 변환이 되는 것이 도구 재설정입니다. 이건 저하고 수업을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매번 들었던 메뉴 중에 하나,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구 재설정 해주시면은 기능이 처음에 설치했던 원 상태대로 바뀐다는 옵션 값이 다 되셨죠? 그리고 이 자르기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점선이 생기면서 자르기가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CS5를 쓰고 있다고 그랬죠? CS6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격자 모양이 딱 생겨요. 그래서 그 격자 모양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내가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은 없는데 CS5는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CS6에서는 격자 모양 이 바깥에 이 모서리 부분이 딱 꺾어진 꺽쇠 모양이 나와요. 그때 그 부분을 드래그 하셔갖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인형만 자르겠습니다. 불필요한 자리 없애버리고. 자, 그렇게 해서 다 되셨으면 오른쪽 위에 상단의 옵션 창에 확인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엔터를 쳐주셔도 되고, 자, 이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잘려 나갔습니다. 됐죠? 네, 잘려 나갔는데 지금 여기가 36.3%였죠. 이걸 100%로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1, 숫자 1입니다. 1을 하셨을 때 100%, 컨트롤 0을 했을 때 화면 맞춤. 이렇게 해서 지금 원본 사진 자체가 이렇게 선명하진 않았어요. 이 사진이.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고도 보니까 이렇게 뭐 아주 썩 그렇게 선명하게 핀이 잘 맞은 그런 사진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자르기 도구입니다. 자, 자르기 도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다가 실수했을 때는 뭘 찾으시라고 그랬냐면 오른쪽에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이 있어요. 작업 내역 패널. 자, 이걸 눌러봅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지금 내가 작업했던 거, 화면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작업 내역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르기 바로 위에 열기 상태로 가시면은, 자, 처음 자르기 전 상태로 왔어요. 근데 처음 자르기 상태로 왔더니 화면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컨트롤 0을 해서 화면 맞춤 해주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거는 지금 자르기는 제가 임의대로 이제 자른 거고요. CS6에서는 여기 자르기에 내가 이렇게 어떤 값을 정해가지고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내가 폭을 얼마, 높이를 얼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숫자를 직접 쓰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 크기를 먼저 한번 확인할게요. 이미지 들어가셔갖고 이미지 크기 가서 봤더니, 자, 2048에 1536이에요. 2048에 1536. 자, 이 크기인데 만약에 자르면서 뭐 여기를 4000에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실제 이미지보다는 작은 사이즈로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확인했으니까, 자, 이 창은 이미지 크기는 닫으시고, 자, 여기에다가 사이즈를 아까 2048이었죠. 여기서 1000씩만 한번 줄여볼까요? 자, 그러면 1048.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1048 하고, 그 다음에 높이. 자, 이때 높이는 아까 1000을 뺀다고 그랬죠? 536 해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원 사진 72 픽셀이었으니까 그대로 뭐 72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쳐주시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자르기를 했더니, 자, 불필요하게 나는 이 왼쪽을 없애고 싶은데 어때요? 사이즈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안 잘라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합니다. 확인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화면 맞춤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잘렸죠. 자,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나는 여기 옆에가 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도 이게 폭, 높이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때 지우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도구에 옆에 역삼각형 이 자리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도구제 설정을 하시든지 하면 깨끗이 제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확인 또는 더블 클릭 엔터,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거든 좋아요. 엔터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르기를 했더니 지금 이제 95.4% 그럼 거의 100%에 가깝죠? 컨트롤 1 해서 눌렀더니 이 사진이 내가 잘라낸 사진의 크기입니다. 네. 한번 이미지 크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이미지에 들어가서 이미지 크기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자, 폭도 잘라지고 높이는 아까 높이도 살짝 손을 댔네요. 그래서 이 사진은 785에 518 픽셀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사진을 보낼 때 너무 큰 사진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작게 만들어서 보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자르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때 크기를 딱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폭 얼마, 높이 얼마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자르기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것을 그냥 닫아버리면 그냥 또 여기서 저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본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원본은 그대로 놔두시고 내가 지금 작업한 내용의 사진을 저장을 해야겠다. 그럼 파일에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때 저장 누르시면 안 돼요. 이때 저장 누르시면 원본이 사라집니다. 원본이 사라지고 이게 잘라진 상태의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자, 저장 위치가 데이터인데 우리가 실습 자료 정리할 때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수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시면 저장 위치가 포토샵 CS6 실습이라는 폴더 밑에
실습 결과에서 만드신 분이 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안 만들어졌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서 새 폴더 만들기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습 한영키 바꾸시고 실습 결과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있으니까 안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거 또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딜리트해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 만들어 주신 분들은 여기 새 폴더 눌러 가지고 폴더 하나 만들고 실습 결과에서 이름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습 결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저장 위치가 실습 결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폴더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파일 이름은 그대로 019 크롭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똑같아도 저장하는 폴더 위치가 다르니까 상관없겠죠? 자,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JPG 옵션이 나오는데 이때 품질을 최대로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작은 용량으로 만들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 최대를 눌러주시면 고, 그 다음에 중, 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여기 이미지 실제 이미지의 용량 크기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 정도 하면 품질이 8 정도 되는데 최대 품질은 12까지입니다. 자, 이때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품질에 있는 드롭다운 단추 있죠? 체크 눌러서 이게 최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때 최대가 눌렀는데 최대도 10을 할 거냐 최대 12까지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올려도 상관이 없는 이미지다 그러면 최대 품질로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어딘가에 올려야 되는데 이미지 용량이 넘어서 못 올린다 그럴 땐 이걸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은 그냥 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원본에는 그대로 019 크롭이라는 게 남아 있을 거고요. 실습 결과에 요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실습 결과 이게 자르기 하신 거 있죠? 요거 우리 한국국지통신협의회 그 자리에다가 포토샵 밑에 보면 그 수업하고 결과물 올리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진들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창을 하나 닫겠습니다. 이게 닫기 하시고 자, 좀 전에 우리가 열 때 2개의 파일을 열었어요. 자, 제가 CS6 같으면 이게 그 자르기 도구를 눌렀을 때 뭐가 같이 보여야 되냐면은 원근 자르기 도구라는 게 같이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CS5를 쓰고 있어서 그게 안 보이죠? 예.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거를 원근 자르기를 보더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냥 자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액자가 있고 걸어가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자르면 어때요? 액자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좀 반드시 잡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CS6에서는 그대로 원근 자르기로 가지고 각 조절점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근데 CS6이 아닌 CS5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자, 여기서 파일을 하나만 오른쪽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 여기 이 배경을 그대로 클릭한 상태에서 그대로 손 놓지 마세요. 마우스 손 놓지 마시고 그대로 끌게 합니다. 왼쪽이 눌러진 상태에서. 그리고 새 레이어 만들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때 안 된다는 이게 동그란 표시가 나오다가 이 아래쪽에 여기까지 오시면은 손이 주먹이 딱 보여요. 이때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배경 4번. 됐죠? 자, 우리 컨트롤 Z는 무슨 키였냐면 되돌리기 키였어요. 컨트롤 Z에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어 자판에 J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J. 자, 그랬더니 레이어 1번 아까는 배경 4번 이름만 다르지 복사된 레이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컨트롤 J 키가 안 먹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는 또 어디 있냐? 저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메뉴 레이어 중에 새로 만들기, 여기서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복사한 레이어 보시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 J 하고 되어 있죠? 요걸 눌러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눌렀어요. 눌렀더니 어때요? 또 레이어 하나가 더 만들어졌네요. 자, 불필요한 레이어는 삭제를 하시면 되는데 삭제하시는 방법도 우리 키보드에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 키 있죠? 딜리트 키를 눌러주셔도 되고 레이어 1, 4분을 그대로 끌어서 저기 레이어 창 밑에 휴지통 오른쪽 끝에 있어요. 여기다 갖다 던져도 돼요. 그럼 없어져요.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CS5에서 원근 자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편집에 변형이라고 있어요. 편집의 변형. 자, 편집의 변형인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먼저 선택을 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어떻게? 왼쪽 도구 중에 우리 선택 도구 배웠죠? 사각형 선택 도구 해서 이때 패드 값은 없어요. 0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0이고요. 표준이고. 자, 여기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해서 이 액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 걸어가는 여자분의 다리까지도 다 나올 수 있도록 일단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상태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부분도 원근이 생겨버리고요. 그죠? 자, 이걸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편집에 가시면 변형이라고 있어요. 변형에 가시면 왜곡이 있고 원근이 있습니다. 자, 원근으로 한번 갈게요. 자, 원근으로 갔더니 밖에 조절점이 뭔가 사각점들이 8개가 생겨요. 그죠? 자, 얘를 그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같이, 이 어떤 모양이 들어가죠. 그래서 위에 상단을 자, 이렇게 반듯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듯이 잡는데, 반듯하게 잡힌 것 같나요? 자, 여기서 취소하고 우리 눈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취소. 자, 여기서도 점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관없습니다. 자, 저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저 위에 상단 보시면은요, 표시자 보기라고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격자 표시가 있습니다. 혹시 집에 요 내용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메뉴로 갑시다. 보기, 표시, 그 다음에 격자. 자, 이 격자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린다든지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선이 필요하다 그럴 때 격자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 선들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잘 나왔나요? 예. 요 밖에 모는 종이처럼 생긴 것은 나중에 사진 저장됐을 때는 보이지 않고 작업할 때 도움을 주는 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편집에서 변형 들어갔습니다. 원근 들어갑니다. 원근 들어가서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이 점을 안쪽으로 살짝 드래그 하시면서 뒤에 격자선에 일직선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일직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선하고 이 액자하고 여기가 반듯하게 맞아지는가 이거 보시라고요. 자, 이 왼쪽은 잘 맞았어요. 근데 오른쪽은 또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편집에 변형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요 점선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메뉴가 떠요. 나오죠?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점선 안에서 이때 왜곡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점을 살짝만 조금만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오른쪽 부분이 살짝 반듯한 선이 만들어지나요? 근데 이걸 너무 인위적으로 당기다 보면 이미지가 변형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는 어때요? 이 지금 보도블록이 이 벽면하고 밑에 부분하고가 여기는 일직선이 잘 된 것 같아요. 약간 사선으로.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이제 잘릴 때 여기도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시고, 됐죠? 그리고 나서 자르기를 할 때 내가 여기서 이만큼, 자, 자르기로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어때요? 아까하고 좀 많이 좀 바뀌었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은 조금 더 뚫어주시고, 얘네가 왼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면 좀 왼쪽 부분이 좀 많이 남는 게 그래도 좀 보기가 편해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 그리고 이 격자, 좀 눈에 거슬리죠? 여기 보기에 가셔서 표시, 그 다음에 격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격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맞춤에서 컨트롤 0 해서 화면 맞춤 해주시면 돼요. 액자가 틀어졌던 액자가 이렇게 반듯하게 잡혀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밑에 있는 사진과 위에 있는 사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래에 있는 거 배경에는 보면 이렇게 많이 선이 왜곡이 돼 있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반드시 잡아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뭐냐면 여기를 조금 더 늘렸더니 지금 배경이 있어서 여기가 잘 안 보였던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 생기면 배경에 일단 눈 꺼보세요. 배경에 눈 끄고 레이어 1번입니다. 1번에서 다시 한번 자르기 해서 그 부분은 잘라버려야 되겠죠. 여기 부분. 네.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빈 공간도 내용 인식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까지 해서 자르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됐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저장을 하시는데,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T자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그냥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편집, 변형, 그 다음에 변형의 왜곡과 원근을 글씨가 좀 너무 큰 것 같나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CS6에서는 그 자르기 도구 아래 원근 자르기가 있어서 편하게 쓸 수가 있지만 CS5에서는 그 원근 자르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방법을 하시면 돼요. 편집, 메뉴 편집에 있었죠? 편집의 변형에 가면 원근 왜곡 있어요. 자, 이용해가지고 원근감 적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로요? 자르기 도구로 다시 자르면 된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자르기 도구와 그 다음에 원근감 자르기 도구 그리고 레이어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네요. 레이어는 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만들기 컨트롤 J를 누르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단축키 쓰시는 거. 그 다음에 끌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레이어는 여기서 삭제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정리한이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정리한이라고 여기다가 써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자르기, 원근감 자르기 하시고 다음 목요일 날은 페이지 58쪽에 있는 얼룩과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는 거 아마 사진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